올해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적으로 받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엔비디아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비싸다고는 안 보이시는 건가요? 저는 장기적이라는 말이 뭐 3년 아니고 한 1, 2년 봤을 때 네. 아직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성장 가도로 봤을 때 이게 한 연간 30% 이상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5년 정도의 PER을 땡기면요. 아직은 갈림이 더 있어요. 와. 밑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불 때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이 아직 기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스네일 스페이스인지 모르지만 올라갈 거라 보고요. 하이닉스도 그런 기조를 맞춰서 간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흐름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비싸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네. 예를 들어 한 10% 정도 13% 빠졌다가 7% 했으니까 6% 빠졌다, 7% 빠졌다. 그 정도. 네, 그 지금 빠진 정도 상태죠. 빠졌다고 하면 진짜 오른 거에 비하면 진짜 빠진 것도 빠진 것도 아니죠. 네. 막 여기서 막 10% 20% 더 빠지고 막. 만약 그렇게 빠져서 헤맨다.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국내 주식의 한 40%는 별거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식을 하겠죠. 그 대중국 관련되는 그러니까 호텔 주식을 가든지 아니면 일부 바이오로 가든지 아니면 뭐 또 2차전지 또 갈까요? 하여튼 뭐 전체적인 장은 잘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아마 2,600 정도가 목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에서 버텨 쭉 가야지 2,700까지 다시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막 엔비디아가 폭락을 진짜 한다고 네네. 만약 하면 이때는 뭐 미국 정부가 네. 금리 인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왜 폭락할까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것 때문에 고점에서 자꾸 체크를 당하지만 폭락할 때 정도가 되면은 AI 수요가 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폭락하는 건 아니고 좀 많이 빠진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AMD가 많이 빨리 치고 올라가면 뭐 이렇게 거꾸로 될까? 마치 옛날에 인텔이 압도적이었는데 AMD가 오면서 인텔은 내려가고 AMD가 올라가는데 이런 시츄에이션, AMD가 경쟁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경쟁되지 못하거든요. 한 2, 3년 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폭락하는 과정을 그냥 이 인더스트리 자체적으로는 저는 상정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거죠.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정도로 경기가 완전히 그냥 쿨 오프하는 정도가 아니고 소프트 랜딩 지금 보잖아요. 하드 랜딩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하드 랜딩하면 AI에 대한 엑셀러레이션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빠지죠.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 경기가 확 내려간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별 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5% 10% 빠진 정도가 아니고 한 15% 20% 이상 더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들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죠. 그 관련되는 주식들은. 근데 그걸 상장하고 있지 않죠.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천천히 내년 3월 5월 달쯤 내릴 정도로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 그 수급 때문에 그렇고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너져도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의 이슈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하고 AI의 수요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장 자체가 이슈니까 미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경기가 완전히 다운돼서 엔비디아조차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면은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엄청 심하게 할 때는 엔비디아도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근데 그런 거 상상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네. 더 멀리 보면은 네. 언젠가는 또 엔비디아는 그 미래 AI 수요나 네. 그 미래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더 가는 거죠. 네, 다른 거죠. 그래서 800불 부른 친구는 아마 한 5년을 보고 부른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2년을 보고 한 500불 중반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하드랜딩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이 정도 조정이면은 이제 하드랜드 한다고 얘기를 막 주창하는 사람들은 10명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금리 인상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반대 상황이 아니면 이게 체크는 될지언정 350불 이렇게 내려가는 시츄에이션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거에 반해서 또 한 가지가 그 테슬라 네네. 얘기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테슬라는 그래도 한 20% 이상 조정받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테슬라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 전기차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됐잖아요. 네. 지금 한 1년에 한 180만 대 정도 판매되는데 전기차가 미국은 아직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이나 유럽은 이미 30% 40%로 이미 얼리 어답터 같은 사람들 다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죠? 동남아시아 팔고 아니면 하려면은 미국 말고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중한테 가려면 싸게 싸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10% 하는데 마진이 일시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하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뭐예요?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멀티플이 나오더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그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의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재되는 위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를 좋게 생각하고 저 테슬라 장기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좀 빠졌습니다만 좋게 생각하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네. FSD. 네. 많이 깔고 나서 자동차가 막 1000만 대, 2000만 대 팔았다. 그러면 그게 돌아갔을 때 슈퍼컴퓨터가 플랫폼이네요, 돌아가죠. 그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똑같네요. 자동차 하나 팔 때 우리 저기 웅다님이 이제 많이 샀는데 평생 동안 이제 쏙쏙 업데이트 해주는데 1000만 원이면 돼. 아니 1500만 원 돼. 소프트웨어 값으로.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완전히 자율적인 지금 레벨 말고 레벨 한 3, 4배, 4배 돼갖고 진짜 잘 수 있는 이런 걸로 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하겠죠. 네. 근데 그 자동차가 많이 깔려야지 서로 되잖아요. 왜? 내만 깔리는 게 많이 팔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일리지 많이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슈퍼컴퓨터가 더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이 FSD는 뭐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되잖아요. 네. 그 시점이 오죠. 근데 그게 올해 내에 오지 않죠. 저가는 많이 팔리고 그렇죠. 이게 빨리 되고 그러면 25년, 7년 정도 되면은 그게 오겠죠. 아. 근데 그동안은 일단 가격이 싸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기아, GM, 포드가 못 가는 이유도 이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실적도 좋은데. 그러니까 왜? 테슬라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추면은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해? 낮춰요. 전기차에서 하는데? 그러면 프로모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태까지 버틴 거? IRA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실적 좋은 게 내연기관하고 잘한 거, 뭐, 좋다 이거지. 근데 지속성이야? 퀘션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억울할 정도로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테슬라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그 부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당장에 8%일지 9%일지.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약간 공백이 있죠. 사이버트럭도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테슬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엔비디아나 오늘 말씀드린 무슨 제약의 어떤 확실히 실적이 나온 주식들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맞죠. 단기적으로. 그렇군요. 테슬라는 진짜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군요.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그거는 포모로 사면 안 돼요. 역 포모일 때 사야 돼. 남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때 사야 돼요. 막 사람들 난리 칠 때는 포모 사면 안 돼요. 테슬라는. 근데 엔비디아나 오늘 말씀드린 뭐 바이오 주식 같은 거는 넘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조금 높게 주고 사더라도 다시 낮게 또 이렇게 분할해서 사면은 장기적으로 괜찮고 부침에 좀 견딜 수 있는데 테슬라는 남들 난리 칠 때 사면은 진짜 괴롭습니다. 네. 그거 갖고 말아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인생을 바꾼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훨씬 많죠.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휴대폰 깔리듯이 네네. 이렇게 깔리기 전까지는 약간 경기 민감한 그런 당연하죠. 거가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비싸게 비싼데. 팔고. 근데 그것도 엔비디아도 AMD가 엄청 생산을 많이 하고 지금 GPU가 워낙 부족하네 그런데 GPU를 TSMC가 많이 만들어줘. 삼성도 많이 만들어줘. 네. 그 GPU 가격이 어느 순간 뭐 경쟁도 있고 많이 만들어지고 HBM 메모리 많은 그 삼성 하이닉스 마찬가지 HBM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서 오버 서플라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버 서플라이가 내년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2, 3년 뒤에는 모르죠. 한 3년 뒤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오버 서플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한 1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입장이 다르죠. 테슬라는 앞쪽이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거기는 지금 좋고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두 개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한국 분들이. 근데 이게 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차이가 걸 분명히 있죠. 오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본부장님 또 지금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테슬라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좀 괜찮게 보시는 뭐 숫자가 좀 찍힌다, 네네. 비저블이 있다 하시는 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 미국에 있는 주식 바이오 회사 바이오.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 이거 비만 치료제. 네네. 네.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네. 첫째 노보 노디스크는 노보 노디스크가 아니에요. 노보 노디스크.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그렇게 하면은. 어렵네요. 네. 일단 거꾸로 얘기할게요. 네.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가총액 꽤 됩니다. 한 시가총액 한 400 몇십조 되니까 삼성하고 비슷한가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최근 한 3년 사이에 28년 대비했을 때 21년 한 2, 3년 사이에 한 3, 4배 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이제 정체예요. 미리 올려놓고 정체예요. 근데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덴마크에서 시총 1위예요. 2위에서 시총 2위예요. EU. EU에서 2위.
400 몇십 조 되는 거 저도 네. 몰랐어요. 근데 덴마크 시장이 1등이겠지.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거는 싹센다라고 아실 거예요. 싹센다. 비만을 하신 분들은 네. 매일 주사 맞는 건가 하면은 몸무게가 한 계속 한 달에 한 2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는 여의도에 있는 지인분 선배님도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3개월 보니까 얼굴이 빠졌어요. 그래서 점심도 안 드신다 하지만 그 싹센다를 하니까 밥맛이 떨어진대요. 식욕이 떨어진대. 근데 되게 비싸요. 이 싹센다가. 그거 만든 회사가 노보 노디스크예요. 400 몇십 조 되는 회사가. 그 이제 그런 회사가 있는데 많이 올랐는데 싹센다예요. 근데 그거는 매일 맞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최근에 1, 2년 사이에 나오는 게 위고비라고 있어요. 위고비. 위고비.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편하죠? 와. 편해요. 엄청 잘 팔려요. 위고비가. 근데 얘네가 이게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하는 회사가 뭐냐면 그 당뇨 치료제가 매출의 70%예요. 근데 당뇨를 하다 보니까 당뇨가 비만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 비만이 한 20% 돼요. 매출에. 네. 그러니까 당뇨, 비만 합해서 90%야.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건 뭐 다른 면역항암증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당뇨 치료제 하다가 그거 가지고 한 것이 비만에 하해서 이 비만에서 1등이야. 1등이. 그게 싹센다로 시작했고 아까 말한 그 위고비가 있는데 당뇨 치료제가 이름이 바뀐 것이 위고비다. 네. 너무 많이 팔려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가가 최근에 멈췄다 그랬잖아요. 위고비, 저기 노디스크가 엄청 좋은데 주가 올라. 최근에는 실적도 좋은데 멈추고 있어요. 사실 실적 발표될 때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가이던스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매출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어쨌든 회사 가이던스 쓴 게 30 몇 프로예요. 30 몇 프로 성장한다고. 근데 PER이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네. 위고비 엄청 잘 팔린다면서. 싹센다도 그렇고. 위고비가 한 번 맞으면 되고. 그리고 위고비가 얼마 전에 또 발표된 게 있어요. 이게 비만에 쓰이는 위고비가 해보니까요. 심혈관 질환을 20% 낮춘대요. 미국 사람들 뇌졸중 이런 거. 이거 효과가 있다가 얼마 최근에 날려졌어요. 위고비가. 그럼 주가 날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요가 많은데 문제가 생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CMO라고 생산 대행해주는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건 TSM처럼. 네. 근데 그 업체가 무슨 생산 관리를 안 되는지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FDA 그 뭐 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얘네가 수요가 많은데 생산을 못 따라주나 봐요. 그래서 5월인가 6월 달에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어요. 계속 수요가 오니까 너 못 맞춰주는데 잠깐 나 오늘 정비할게. 그래서 주가가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도. 네. 위고비가 그 심혈관 질환 좋다니까 막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죠. 근데 PER이 30배니까 싸요, 비싸요? 싸죠. 싸죠. 그리고 심혈관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도 앞으로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얘네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생산 CMO를 세컨드 그 벤더를 하나 어디서 했어요. 근데 세컨드 벤더를 온다 해서 바로 생산이 되나요? 이게 무슨 빵고 먹듯이 붕어빵 만듯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CMO 만든 회사가 문제가 생긴 게 일단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파운드리 같이 CMO 한 회사하고의 캐파가 확충되는 속도를 봐야 돼요. 근데 이럴 때 관심 가지 말아죠. 어차피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노디스크가 조종이 아니고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러네. 네.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정도고 아까 일라이 릴리라고 하나 있는데 네.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네. 제약 바이오계의 엔비디아가 일라이 릴리예요. 네. 시가총액 680조 된 거예요.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1위예요. 네. 바이오에서. 근데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가 잘 팔린다 그래서 캐파가 부족하고 생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위고비는 심혈관에도 있고 얘네도 똑같은 제품 만드는데 얘네한테 수요가 몰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주가가 한 4년 사이에 5배 올랐어요. 와. 이 PER이 40몇 배 돼요. 야. 근데 마진이 여기보다 더 높죠. 그리고 일라이리는 노보노디스크처럼 비만하고 아까 당뇨 치료제가 90%이 정도는 아니고 한 60%예요. 나머지 그 다양한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약이 준비되고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조금 더 다양하다. 근데 2등이에요. 네. 근데 위고비가 1등이 잘 못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얘네한테 오는데, 얘네도 제품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더 성능이 좋다는 얘기 있으니까 일라이릴리도 어텐션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식들이 못 갈 정도가 되면 넘버가 확실하거든요. 그 R&D를 뭐 매출의 20% 쓰면서도 마진이 30% 이상 나와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PER 40몇 배 줄 수 있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런 주식이 만약에 넘버가 나오면 안 가면은 그러면 장은 그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버티고 엔비디아 가고 그러면 엔비디아 비슷한 1112 가고 노보노디스크 쓰다가 그 캐파 증가돼서 오늘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장은 퀄리티 있는 주식은 결국 다시 간다.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네네.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쪽이 앞으로도 전망은 엔비디아 보듯이 네네. 반도체 섹터 보듯이 네네. 이것도 좋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이런 주식 괜찮은 것 같아요. 1112 같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알아서 왜 이제 와서 얘기하면 저 잘 몰라요. 작년까지 묻었으니까. 1112 매출이 한 1년에 한 300억 불 정도 하거든요. 네. 300억 불 정도? 300억 불 하는데 아까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1112 가는 비만 치료제는 마운자로라고 해요. 마운자로. 맞아요.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근데 싹센다는 모르시네? 네. 아, 싹센다도 저도 최근에 그 바이오 주식 우리나라 그 루니 네네. 해가지고 그 바이오 그 이혜진 네네. 그 아. 책 읽으면서 공부 좀 했더니 이해진 거지. 네. 예. 그 CIO 하시는 분. 네, 그 그분 빅파마 잘하시죠. 뭐 바이오텍 이런 맞아요. 거 공부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바이오텍 흐름은 좀 안 좋은데 빅파마 흐름은 되게 좋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R&D 20% 하면서 마진이 네. 나온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한 이 300억 불 매출이라 네.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그 마운자로가 타겟한 거. 마운자로가 얘네 매출이 지금 아주 크지 않아요. 얘네 매출의 한 10%밖에 안 돼. 그 마운자로 매출이. 근데 그 마운자로가 올해 2, 4분기 실적이 정년 대비보다 72% 늘거든요. 한 분기에 한 10억 되는데 한 분기 10억 불이니까 1년 하면 매출이 한 4, 50억 불 될까요? 네. 그 마운자로 매출이 전체 매출은 300억 불이고 아직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마운자로가 예, 위고비하고 싸우는 건데 이 마운자로인데 이 그 비만 있잖아요. 그 시장이 2030년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장 크기가?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다고. 그게 반도체가 나온 게, 크다고. 그게 지금 몇십억, 몇백억 불 안 되지. 몇십억 불일 텐데. 그치. 왜냐면 저기, 아까 말한 마운자로가 지금 10억 불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하면 40억 불이고, 노보노 디스크 하는 거 하면은 뭐 아주 크진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10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얘네 매출이 지금 300억 불인데, 그 시장에 1000억 불 예상하고, 언제? 2030년에. 그러면 마운자를 포함해서 그 후속 제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하는 거 위고비도 있고 또 다른 게 나오는 그 걔네들이 한 30% 먹으면은 얘 300억 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1000억 불. 300억 불이면 지금 얘네 토탈 매출만큼이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야, 엄청 크다. 아까 엔비디아 비슷한 거지. 네. 근데 PER이 더 싸죠. 네, 그러네요. 마진은 약하지. 마진은 30 몇 프로니까 엔비디아보다 한 50%보다 약하지만 성장률은 더 뚜렷하잖아요. 네. 그리고 1112는 뭐죠? 아까 그러한 그 비만만 갖고 있으면 비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매출이 60%고 알츠하이머 그거 하는 것도 올해 말에 승인될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 도나 네밥인가 뭐 있는데 그것도 있거든요. 그럼 매출자 15% 되니까 1112가 노보노 디스크보다는 밸류가 높은 거는 맞죠.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는 30몇 배, 이거는 내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 아니고 내년 기준은 30몇 배, 이거는 40몇 배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1112가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주식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식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버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부침심하고 좀 불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계는 진짜 그 빅파마라고 해서 그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네네. 그 독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비도 어마어마하게 써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도 괜찮게 예.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빠지면 이쪽 노 디스크나 그것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그러면 않아요. 엔비디아랑 바이오 제약은 네. 계속 좀 괜찮게 보시는 그게 무너지면 장 없어요. 무너진다는 게 한 10% 이상 빠졌어요. 앞으로 한 달 정도 10% 빠져갖고 한두 달 한다. 그러면 장은 없다고 보시고 현금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대부분 한 50% 이상. 이게 진짜 주도주 네, 주도주입니다. 대표라고 볼 수 확실히 있군요. 주도주입니다. 아니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가 주도주가 아니죠. 그게 주도주가 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덜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전망이 안 보이니까 글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소비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조금 줄이고 있어요. 오늘 타겟이 실전 나왔거든요. 네. 타겟이라고 아시죠? 우리 타겟 뭐 소매 판매. 월마트하고 비교되는데 타겟 같은 경우가 아주 필수적인 거 말고 비필수적인 항목이 월마트보다 많아요. 월마트는 식료품이 많으니까 비필수적인 항목이 30%인데 타겟은 비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품목이 한 60% 돼요. 네. 우리 뭐죠? 의류, 가구, 가전 이런 게 재량 소비재라고 그러거든요. 비필수? 이 비중이 타겟은 한 60, 70% 돼요. 주가가 계속 밑으로 기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네. 이번에 실적도 원래 예상보다 20몇 프로 이상 잘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한 1, 2%로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비필수
제품에 대한 요거 60% 70%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매출이 YOY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Y로 10몇 %씩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필수가 40% 그랬잖아요. 필수는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비필수 재량 소비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퍼체스 파워가 근본적으로 좀 한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타겟 주가가 보세요. 월마트는 계속 갔는데 월마트는 먹는 거 포함해서 필수적인 게 한 70%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다가 오늘 실적 발표도 약간 빠졌습니다만 타겟은 계속 밑으로 기고 있어요. 오늘 올라갔자 실적이 좋았는데 1%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그 소비 파워는 제가 아까 미국 시장을 좀 빨리 갔다는 얘기가 소비 파워가 살아있다고 계속 살아있다 앞으로 계속 살아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고용에 대해서 언임플로먼트가 낮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건 맞는데 이제 점점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 그게 쉘러하고 약하게 랜딩하고 빨리 올라가기 바라는데 아직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거라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뭐죠? 새로운 거 개발한 거. AI. 그쵸? 바이오. 그 당뇨. 그거 사람들 그 할 일 없으면 집에서 그 햄버거 계속 먹으면 계속 안 좋지. 그러면 계속 수요는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 바이오, 빅파 이런 주식이 영향이 없죠. 근데 이런 주식마저도 주식에 대한 수급이 안 좋게 되면 주가는 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머지 것들은 소비. 아까 뭐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 오늘 샀다고 내일 살 되고 전기차 더 싸지면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할 거 많으면은 주가가 빠지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네. 그러니까 타겟도 마찬가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버텨야 될 바이오 빅파마하고 엔비디아 이런 것이 버텨줘거나 올라가줘야 되는 거지. 이게 체크를 당하고 내려가면은 볼 거 없다. 마치 우리나라 시장 사람들이 2차전지 안 가면 뭐 초전도 때 가고 난리시는데 그 너무 초파리처럼 그렇게 하던 초파리처럼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꾸준한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괜찮은 주식들이 안 가면은 우리도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600이 목이 될 수 있어요. 희망은 2700까지는 아주 불편하지 않는데 2600 넘으면서 그 가려면 그게 확인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